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한국 편의점을 A부터 Z까지 해부한다. 자, 3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마케팅에는 용피, 상품, 프로모션, 가격, 프라이스, 플레이스, 물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2개를 했고요. 이제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상품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43,000개 편의점 중에서 가장 점포 많은 데는 일단 CU가 점포가 많습니다. 13,000점포 이상 CU, GS 많은데 점포 1등 CU, 매출액 1등 GS25입니다. 근데 두 양 리더 기업들은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최근에 뭘 하더라도 1 플러스 1, 2 플러스 1, 뭐 3 플러스 1, 4개 사면 1개 더 주는 거 그건 없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2개 사면 2개 더 준다. 아주 요즘 프로모션 대단해요, 그냥. 많이 주고 많이 가져가세요. 물론 이제 11월 달에 그런 행사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상품에는요, 회전율이 높은 상품이 있고 회전율이 적은 상품인데 회전율이 높은 상품은 기본적으로 푸드 코너에 다 있습니다. 자, 도시락 한번 생각해 볼까요? CU 하니까 지금 누구죠? 백종원 시리즈 계속 나오죠. 백종원, 그림이 백종원이 추천한, 백종원하고 같이 프로듀스한. 그다가 이제 CU는 백종원 같이 갑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GS25를 보니까 GS는 누구예요? 김혜자, 국민엄마 김혜자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GS는 또 김혜자 시리즈가 없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브랜드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마케팅 하다 보면요. 상품을 만들어 제조할 때 MB 브랜드입니다. 내셔널 브랜드. 그 다음에 유통기업이 만든 브랜드를 우리는 PB 아니면은 SB, 스토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편의점은 최근에 이런 서비스도 많이 하지만은 MB 브랜드보다 PB 브랜드가 30% 거의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일상생활용품의 회전율이 높고 소모품이고 많이 살 수 있는 브랜드의 PB는 어때요? 유통기업이 주체가 돼갖고 아웃소싱을 줘서 제조업이 되든 거래업체들 아웃소싱 하면 돼. 물건을 수량만 많으면 물건값을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PB 상품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도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도시락을 뭐 비교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도 대학원에서 MBA에서 강의하고 교수도 하고 있고 또 컨설팅 하면서 다 하다 보니까 한국 도시락 많이 먹어봐요. 근데 어느 도시락이 맛있다 맛없다는 제가 뭐 평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락을 먼저 하고 했던 선진국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도시락 상품 개발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좋은 도시락을 만들어도 유통 과정에서 지금 아주 물류 과정에서 도시락이 신선도가 변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락을 갖다 좋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제가 하나 얘기했습니다. 물론 상품 개발은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전 시리즈에 편의점에 점주하고 미팅할 때 점주가 저한테 이랬어요. 자, 우리나라 3회전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문가로. 뭐 일본은 20년부터 3회전 하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점주가 이런 얘기했다. 박사님, 우리나라요 3회전 하잖아요. 그러면은 3회전도 좋은데 2회전도 재고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비 오는 날 도시락 와서 사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안 사가면 어때요? 안 팔려. 눈 오는 날 도시락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 그럼 뭐냐면은 그만큼 쇼핑, 주문 이거 하는 거는 이제 고객이 하지만 도시락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상품도 물류도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일일 매출액, 시간대 매출액 예측을 하고 이게 모이면은 주간 예측을 합니다. 또 월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적으로 이제 팩터가 있어서 계절적인 요인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후 현상에 따라 또 예측하는 통계 데이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발주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 발주가 아니라 적정 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최소 팔릴 수 있는 양만 갖다 놓는 거죠. 왜냐? 도시락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 전에 먹든가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왜냐? 중요한 거는 기업은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 안전 위생이 너무 심각해졌잖아요. 못 팔고 남은 도시락에서 이상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식중독이 있다든가 하면 어때요? 점주의 책임과 실제로 아마 기업의 책임까지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정 재고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 얘기다 얘기했는데 또 샌드위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샌드위치도 다양한 샌드위치가 지금 시중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제 얘기 플러스 뭐 샌드위치를 너무 좋아하는 제 지인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박사님, 저도 해외 나가서 먹어보면 샌드위치가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샌드위치는 왜 이렇게 충실하게 이거를 다 안 채워줬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 내가 주인이냐? 내가 저기 생산 공장에서 샌드위치 만든 사람이냐? 난 소비자야. 그래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양을 좀 이게 적당하게 좀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어. 빵 테두리에 보니까 뭐요? 텅텅 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가격 대비 그걸 맞추는 것도 있지만 먹는 식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었을 때 바삭바삭하고 먹었을 때 신선도 이런 게 있는데 요 부분이 제가 데일리 상품하고 푸드코너는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회전율은 안 되더라도 푸드코너에 있는 먹는 음식 조금 더 이제 좀 고민들 많이 하시고 더 좋은 걸 이제 개발하려 노력하시겠지만 백종원이든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충실한 도시락에 샌드위치를 좀 더 좀 맛있게 좀 만들어 달라 하고 그걸 갖다가 요구해서 저도 한번 소비자로서 좀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빵도 보면은 제조업이 만든 빵이 있고 자기네가 이제 PB 상품으로 만든 빵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뭐야? 물건이 잘 팔리고 회전이 높아야지 신선한 빵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편의점 회전율 싸움에 신선도 싸움에 푸드코너 싸움에 고객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 매장에 쭉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다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외식 산업과 관련돼서 이런 다양한 상품군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상품군들이 언제부터 나왔나 하고 제가 한번 미국, 일본, 한국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960년대 여러분들 맥도날드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잖아요. 미국은 외식 산업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헴하면서 그 어디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있잖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 할아버지는 65세에 창업하신 분이세요.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차량을 하다가 결국은 프로모션하고 기업들한테 프레젠테이션 제안해 갖고 결국은 이 상품 같이 우리 사업합시다 그래갖고 에헴 할아버지가 65세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체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이요. 1970년대에 일본은 이제 소비시장이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했잖아요. 올림픽하고 박람회가 끝나면 그냥 소비시장이 열린다 했잖아요. 일본의 스쿠바, 오사카 박람회 70년대에 딱 끝나면서요. 일본의 소비시장이 열리면서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시장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외식 산업의 붐이 이제 70, 80년대에 생깁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할까요? 우리나라는 외식 산업의 시장이 1980년대 후반부터 생각합니다. 자, 88 올림픽 전에도 제 기억으로도 제 에피소드입니다. 1987년도에 제가 국내에서 더블 햄버거 처음 나왔을 때 햄버거 먹어본 기억이 지금도 나옵니다. 햄버거 맛이 맛있다가 아니라 국내에서 1,400원으로 파는 당시 아마 짜장면 값이 제 기억으로도 한 800원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국내에 더블 햄버거 나오면서 햄버거 하면 뭐냐 콜라하고 같이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이 90년대부터 급성장하면서 체인 스토어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맹본부, 가맹점,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관계가 급속도로 커지는 시장이 그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면요. 역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했지만은 상품에 따라서 가격인데요. 객단가를 제가 한번 좀 아는 멤버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평균으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1인 객단가 한 사람당 객단가요 10,000원이 안 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충성 고객이고 아주 객단가 높습니다. 저는 맥주 사전에 최근에 유럽 맥주 5캔짜리 12,000원짜리 사요. 자, 맥주 미리 사다 보니까 12,000원이죠. 안주 사요. 소세지부터. 저 한번 쇼핑하잖아요. 그냥 가까운 편의점에. 충성 고객입니다. 2만 원 이상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맥주를 마시니까 담배는 저는 안 핍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지인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후배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객단가 6,000원이 됩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것만 가서 사는 거야. 담배? 그럼 담배 하나 사라고 하고요. 뭐? 하면 그냥 맥주. 저는 뭐냐면은 고객의 객단가도 다르지만은 가격, 플라이스 존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앞으로 편의점의 생존 전략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 있잖아요. 1+1은 거의 적지만은 2+1, 3+1, 4개 플러스1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 보면서 이제 사는 고객들도 많지만 아마 갑자기 이런 프라이스 존에서 이게 없어지잖아요. 프로모션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들 편의점 변했네. 편의점 뭐 살 게 없네. 물론 이제 그런 프로모션도 중요하고 프라이스 존도 중요하지만요. 앞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 더 편의점 갖다 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 충성 고객 더 많이 갈 거고 저희 객단가가 한 3만 원, 5만 원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그렇지만은 못 알아 사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 사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편의점의 기능은 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편의점이나 유통기업이나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을 했지만은 팔리는 물건은 빨리빨리 갖다 주는 게 뭐예요? 물류입니다. 로지스틱. 그래서 물류의 역할이 앞으로 회전율 싸움에 신선도 싸움에 정량 적재 적소 싸움에 그래서 앞으로 편의점의 기능이
앞으로 물류의 역할에 너무 중요하고 편의점의 역할이 중요한 게 물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류하고 관련된 로지스틱스와 또 앞으로 편의점의 미래지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4탄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습니다. 자, 일단 3부까지 왔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4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희 박사 통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